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앞으로 많은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강 주인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등에 굵게 튀어나온 혈관이 세월의 흔적처럼 선명했죠. 66. 그 나이가 주는 무게감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낯선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 반 그릇이면 되지. 혼잣말이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8년 전 이혼 후 이 집은 늘 이렇게 조용했죠. 아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딸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간호사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짧은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죠. 주인은 전자레인지에 어제 남긴 찌개를 데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까르르 웃는 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집안의 적막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라디오에서는 오전 시사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전망, 날씨 예보. 모든 게 주위와는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죠. 찌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언제부터 하루하루가 똑같은 복사본처럼 지나갔을까? 점심을 먹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공과금 고지서, 아파트 분양 광고, 그리고 형형색색의 전단지들. 대부분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지만 한 장의 전단지가 주위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실버 전용 취미 무용 클래스. 몸을 움직이며 인생을 춤추다. 강사진 전 국가무용단 수석무용수 배성기. 배성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주위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흑백 텔레비전으로 보던 KBS 무용방송. 화면 속에서 날아오르던 청년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죠. 주인은 전단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전단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주소는 지하철로 서너 정거장 거리였죠. 수업료도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위가 망설이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었죠. 66의 나이에 무용을 배운다는 것. 그것도 혼자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표지를 닦아내고 페이지를 넘겼죠. 18살 고등학교 축제 때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얀 리본을 들고 무대 위에 서 있던 주희. 그때는 온 세상이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그때 나는 누구였을까? 주인은 사진 속 소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바람을 견디고 이혼하고 그리고 혼자 남은 지금. 주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인은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또 김치찌개를 데우면서도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전단지를 향했죠. 배성기. 그 이름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우아하게 움직이던 그의 모습. 주위도 모르게 발끝이 까딱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주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지만 만약, 아주 작은 만약이라도 뭔가 다른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 주인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전단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무용학원 위치를 검색했죠. 오래된 건물 5층, 엘리베이터도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한번 가보기로. 그저 구경만이라도 해보기로.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주인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주인은 다시 18살이 되어 있었죠. 하얀 리본을 들고 무대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박수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죠.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검은색 바지와 회색 블라우스를 골랐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주인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주인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전단지를 가방에 넣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소풍을 가는 것처럼 주인은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뭔가 시작된 것 같았죠. 지하철에서 내린 주인은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골목길을 헤맸습니다. 낡은 간판들과 오래된 상가들 사이로 무용학원이 있다는 건물을 찾기란 쉽지 않았죠.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겨우 찾아낸 건물은 생각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5층이라 엘리베이터도 없다니. 주인은 좁은 계단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죠.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층쯤 되자 숨이 차올랐고 4층에서는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5층에 도착했을 때 주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문 앞에 섰습니다. 드림댄스 아카데미라고 적힌 낡은 현판이 보였죠. 유리문 너머로 은은한 푸른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클래식 선율이 희미하게 들려왔죠.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습니다. 주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연습실이 펼쳐졌죠. 한쪽 벽면은 전체가 거울로 되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오래된 나무 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셔츠와 검은 바지, 여전히 반듯한 자세, 은발이 된 머리칼이 조명 아래서 부드럽게 빛났죠. 배성기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청년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노신사가 되어 있었지만 품격은 여전했습니다. 첫 수업 오셨군요. 배성기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인은 순간 얼어붙었죠. 그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 네. 전단지를 보고 왔는데요. 신입은 저 강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업 신청서는 작성하셨나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성기는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가져왔죠. 주희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배성기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향이 연습실에 퍼졌죠. 무용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 축제에서 한 번. 그게 전부예요. 제가 너무 몸치라서 민폐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배성기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춤은 몸으로 추는 게 아닙니다. 사는 방식으로 추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리듬이 있어요. 그걸 찾아드리는 게 제 역할이죠. 그 말에 주인은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꿈을 다시 떠올렸죠. 학교 무용 발표회에서 단 한 번 리본을 들고 돌았던 순간, 그때의 설렘과 기쁨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배성기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죠. 주인은 배성기의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옆으로 기울이고 천천히 몸을 돌렸죠. 처음엔 뻣뻣하던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호흡과 함께
춤은 급하게 추는 게 아닙니다. 배성기의 손길이 주희의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어깨를 살짝 내리고 턱을 들어 올리고 시선을 멀리 두도록 했죠. 그 순간 주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1시간의 수업이 끝났을 때 주희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상쾌했죠. 오랜만에 온몸의 세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수업치고는 아주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네, 꼭 오겠습니다. 주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성기는 수업 일정표를 건네며 설명했죠.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실버 회원분들이 주로 오시는 시간이에요. 편한 운동복을 준비해 오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죠. 모든 것이 리듬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전동차의 흔들림도 모두가 하나의 춤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주희는 곧바로 옷장을 뒤졌습니다. 운동복이 있었던가. 한참을 찾다가 오래전에 입던 트레이닝복을 찾아냈죠. 빛이 바랜 회색이었지만 아직 입을 만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주희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우연히도 예술 채널에서 무용 공연이 나오고 있었죠. 젊은 무용수들이 화려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주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만의 춤을 출 수 있을까? 그날 밤 주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몇 년 만에 펜을 든 것이었죠. 오늘 무용을 시작했다. 배성기 선생님을 만났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분이 맞았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멋있었다. 춤은 몸으로 추는 게 아니라 사는 방식으로 춘다고 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 다음 날부터 주희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고 거울을 보며 자세를 확인했죠. 화요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2번째 수업날이 되었을 때 주희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학원에 도착하니 다른 수강생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주희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죠.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춤을 추고 싶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스텝을 배워보겠습니다. 왈츠의 기본이 되는 박스 스텝입니다. 배성기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우아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에 모두가 감탄했죠. 주희도 집중해서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발이 꼬였지만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감이 잡혔습니다. 강주혜 씨, 아주 잘하고 계세요. 상체를 좀 더 편안하게 해보세요. 배성기가 다가와 주희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주희의 등에 살짝 닿았을 때 주희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죠. 단순히 선생님과 학생의 접촉이었지만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주희는 몸이 아닌 마음을 들고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죠. 그것은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안내자가 배성기라는 사실이 주희를 설레게 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 주희는 우산을 들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매주 2번의 수업은 주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되어 있었죠.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렸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몸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다는 감각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주희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같은 수업을 듣는 정미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순셋의 정미숙은 주희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이제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죠. 비가 와서 천천히 왔는데도 일찍 도착했네요. 요즘은 수업 시간이 기다려져서 그런가 봅니다. 두 사람은 탈의실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습실로 들어서자 이미 몇몇 수강생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죠. 배성기는 음향 장비를 점검하며 오늘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파트너와 함께 추는 왈츠를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스텝을 익혔지만 이제는 호흡을 맞춰볼 시간이에요. 수강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기에 파트너가 부족했죠. 배성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가며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자세부터 보여드릴게요. 강주혜 씨,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주희는 놀란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배성기가 주희를 마주보고 섰죠. 왼손으로 주희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은 주희의 등 뒤에 가볍게 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 정도. 주희는 긴장으로 숨이 가빠졌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제 어깨에 왼손을 올려놓고 시선은 제 왼쪽 어깨 너머를 보세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였죠. 배성기가 부드럽게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주희는 배성기의 움직임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왈츠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배성기의 손이 주희의 등을 살짝 밀어주며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전해주는 온기가 주희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주희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자리로 돌아갔죠. 가슴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운동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주희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배성기는 모든 수강생들과 차례로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주희는 계속 배성기를 눈으로 따라갔죠. 다른 사람과 춤을 출 때도 배성기의 시선이 가끔 주희를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면 그저 주희의 착각이었을까요? 수업이 끝난 후 수강생들은 탈의실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주희 언니는 정말 잘 추시던데요. 선생님이랑 춤출 때 완전 그림 같았어요. 정미숙의 말에 다른 수강생들도 동의했습니다. 주희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죠.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희는 배성기와 춤췄던 순간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향기, 그의 리드,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죠. 주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요일 수업에서 배성기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작은 발표회가 있습니다. 실버 회원분들만의 무대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동안 배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여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알려주세요. 주희는 망설였습니다. 무대라니. 하지만 다른 수강생들이 하나둘 손을 들자 주희도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발표회 준비도 함께 하겠습니다. 강주혜 씨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가르쳐 드릴게요. 기본기가 탄탄해서 솔로 무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희는 놀라서 배성기를 바라봤습니다. 배성기는 따뜻한 미소로 주희를 격려했죠. 그날부터 주희의 연습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연습했고 집에서도 거울을 보며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배성기는 주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죠. 다른 수강생들보다 더 세심하게 지도했고
때로는 수업 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표현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강주혜 씨, 춤을 출 때 무엇을 표현하고 싶으세요? 어느 날 저녁, 텅 빈 연습실에서 배성기가 물었습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기다림이요. 혼자 오래 기다린 마음. 배성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저도 압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외로운지. 하지만 춤은 그 외로움을 아름다움으로 바꿔줍니다. 시작해 볼까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죠. 주인은 음악에 몸을 맡기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는 하늘을 향한 간절함을, 몸을 낮출 때는 땅을 향한 겸손함을 담았습니다. 배성기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다가와 주위의 동작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 이끌고, 때로는 등 뒤에서 방향을 잡아 주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춤으로만 대화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배성기의 말에 주인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배성기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주희에게는 삶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배성기의 시선은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희를 가르칠 때면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워했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는 듯 했죠. 그의 눈동자엔 분명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너무 많은 것을 바랐나? 하지만 춤을 출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죠. 음악이 흐르고 몸이 움직일 때 주인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주희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배성기가 다가왔습니다. 강주혜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주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죠. 배성기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때 연습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지친 듯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었죠. 배성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성기야, 데리러 왔어. 여성의 목소리는 낮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배성기는 당황한 듯 주희와 그 여성을 번갈아 봤죠. 주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배성기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주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배성기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죠. 수업 끝났으면 가자. 병원 예약 시간 늦겠어. 알았어. 잠깐만. 배성기는 주희를 향해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연습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 주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배성기가 아픈 건가? 아니면 그 여성이 아픈 건가? 그리고 그 여성은 배성기와 어떤 사이인가? 다음 날 주희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어제의 일로 어수선했죠. 배성기의 당황한 표정, 그 여성의 지친 목소리, 그리고 병원이라는 단어.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화요일 수업 날이 되었습니다. 주희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정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수업 시간이 되자 배성기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주희는 그의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을 발견했죠.
수업은 평소처럼 진행되었지만 배성기는 주희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주희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정미숙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어제 저녁에 우연히 선생님을 봤어요. 병원 앞에서요.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주희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미숙이 계속 말했죠. 제 친구가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데 그 여자분이 강경화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늘 함께 오신다고. 주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성기에게 아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우면서도 왠지 모를 서운함이 들었죠.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과 친절이 혹시 모든 수강생에게 보이는 직업적 친절이었을까? 목요일 주희는 수업에 가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고 집에 있었죠. 하지만 온종일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성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수업에 안 오셔서 걱정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주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 주희는 평소보다 늦게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업이 이미 시작되어 있었죠. 조용히 들어가 뒤쪽에서 따라했습니다. 배성기는 주희를 발견하고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특별히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주희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학원 문 앞에 그 여성이 또 서 있었습니다. 주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여성에게 다가갔죠. 저기, 혹시 배성기 선생님 부인분이신가요? 여성은 주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무 사이도 아니죠. 주희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여성이 계속 말했죠. 20년을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성기는 늘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무용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저는 그저 그의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아프니까 다시 찾아온 거예요. 죄책감 때문인지, 동정심 때문인지.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를 가르치며 설레고 있죠. 늘 그랬듯이 여성의 눈빛이 주희를 향했습니다.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그 사람, 혼자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수업하면서 늘 누굴 사랑했어요. 그게 저였고, 그 전에도 있었고, 이제는 당신인 거죠. 주희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배성기가 보여준 특별한 관심,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발끝까지 얼어붙었죠. 오해하지 마세요. 성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너무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람일 뿐이죠. 무용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걸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해요. 문제는 그 사랑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여성은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주희는 망연자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학원을 빠져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희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죠. 저녁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성기가 웃으며 건넨 격려의 말들, 손을 잡고 이끌던 순간들, 눈을 마주치며 나눴던 교감. 그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주희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주희는 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업을 잠시 쉬고 싶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접수 직원은 아쉬워하며 언제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주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죠. 그토록 기다리던 화요일과 목요일이 이제는
피하고 싶은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인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죠. 혼자 먹는 김치찌개, 라디오 소리, 텅 빈 집. 하지만 이제는 그 적막함이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춤을 추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미숙이 서 있었죠. 언니, 왜 연락도 없이 안 오세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좀 바빴어요. 정미숙은 주위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하나 건넸죠. 발표회 초대장이에요. 언니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선생님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주인은 초대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황혼 발표회라는 제목 아래 출연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죠.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미숙이 돌아간 후 주인은 초대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었던 마음과 배성기를 다시 마주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충돌했죠. 그러다가 책상 서랍에서 고등학교 때 무용 발표회 사진을 꺼냈습니다. 18살의 주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춤 그 자체가 좋아서 췄었죠. 주인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춤을 추기로. 배성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주인은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발표회까지는 2주가 남아 있었죠. 다시 학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할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춤을 추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루기 어려웠죠. 토요일 오후 주인은 결국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수업은 없었지만 혼자라도 연습하고 싶었죠. 5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배성기가 혼자 있었습니다. 배성기는 거울을 보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음악도 없이 그저 몸의 기억에 따라 춤을 추고 있었죠. 주희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린 배성기가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강주혜 씨, 연습하러 왔습니다. 방해가 되면 다음에 올게요. 아니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성기의 말에 주인은 놀랐습니다. 배성기가 천천히 다가왔죠. 가까이서 보니 배성기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죠.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혼란을 드렸죠. 변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설명은 하고 싶습니다. 주인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배성기도 맞은편에 앉았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성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동거인입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온전히 누구의 것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무용만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배성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주인은 조용히 들었죠. 작년에 그 사람이 강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여전히 가르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닙니다. 배성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똑바로 바라봤죠. 강주혜 씨는 달랐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부터 알았어요. 춤에 대한 순수한 열망, 잊고 있던 무언가를 찾으려는 간절함. 그것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주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배성기가 계속 말했죠. 하지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봐.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늘 외로웠으니까요. 저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오직 춤추는 법만 알았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스듬히 들어와 연습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죠.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죠. 선생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춤을 추면서 잊고 있던 저를 찾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어느새 선생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제게 중요해졌습니다.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웠던 건 선생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혼자 설레고 기대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66의 나이에 소녀처럼 굴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배성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설렘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주인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발표의 준비를 해야겠네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춤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성기가 음악을 틀었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울을 보며 나란히 섰습니다. 기다림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죠? 이제는 어떤가요? 이제는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다림을 끝내고 제 길을 가고 싶어요. 배성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동작을 시작했죠. 주희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더 이상 선생과 학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춤으로 표현하는 두 영혼의 대화였죠. 연습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모두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배성기가 수건을 건네며 말했죠. 다음 주부터 정식 수업에 다시 오시겠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주희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배성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상처도 많고 부족함도 많죠. 하지만 강주희 씨를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희는 돌아보며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춤출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희는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배성기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의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춤에 대한 열정은 진짜였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주희는 다시 학원에 갔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정미숙은 주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없으니까 수업이 재미없었어요. 다시 와서 정말 기쁘네요. 수업이 시작되고 배성기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주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작게 미소를 지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편안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발표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희는 솔로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죠. 곡은 그동안 연습했던 라흐마니노프였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각자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정미숙이 주희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주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춤을 출 수 있어서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미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희는 창밖을 바라봤죠.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여름이 올 것이고 계절은 계속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주희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춤을 출 수 있는 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발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희는 매일 학원에 나가 연습했죠.
다른 수강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이었죠. 인생에서 무대에 설 기회가 얼마나 있겠냐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후 학원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쓰러지셨대요. 병원 중환자실이래요. 정미숙이 헐레벌떡 뛰어와 전했습니다. 수강생들은 모두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죠. 주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병인데요? 강경화 말기래요. 그동안 숨기고 계셨대요. 주인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강경화라니. 그 여성이 아니라 배성기가 아팠던 건가? 그렇다면 그동안 보였던 피로함과 수척함이 모두 병 때문이었단 말인가? 수강생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그 여성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피로함이었죠. 주희와 눈이 마주친 여성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픈 줄 아셨죠? 사실은 성기가 아팠어요. 3년 전부터요. 하지만 끝까지 숨겼죠. 춤을 못 출까봐 두려워했거든요. 주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성이 계속 말했죠. 병원에 같이 다닌 건 성기 때문이었어요. 혼자 가기 싫어해서 제가 아픈 척했죠. 그래야 자존심이 덜 상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눈물이 주희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 모든 오해와 상처가 사실은 배성기의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이었다니. 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던 한 예술가의 몸부림이었다니. 면회는 안 된대요. 상태가 위중해서. 하지만 깨어나면 제일 먼저 찾을 사람이 있대요. 여성의 시선이 주희를 향했습니다. 당신이에요. 계속 당신 이름을 불렀대요. 발표회를 꼭 봐야 한다고. 강주혜 씨가 춤추는 걸 봐야 한다고. 주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함께 울었죠. 그들에게 배성기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은인이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발표회는 사흘 뒤였죠. 수강생들은 발표회를 취소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주희가 나섰습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다면 우리가 춤춰야죠. 병실에서라도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연습했죠. 각자의 춤에 배성기를 향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발표회 전날 밤 주인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면회는 안 됐지만 복도에서라도 기다리고 싶었죠.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주희 씨세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잠깐이지만 면회 가능합니다. 따라오세요. 주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배성기가 침대에 누워 있었죠.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왔군요. 배성기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습니다. 주인은 침대 옆에 앉아 배성기의 손을 잡았죠. 내일 발표회예요. 꼭 보셔야 해요.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배성기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난 늘 누구 곁에도 온전히 머물 수 없었어요. 춤만이 유일한 나였고, 하지만 당신은 나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줬어요. 주인은 배성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이제는 당신이 아닌 나를 위해 춤추고 싶어요. 배성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그게 맞아요. 자신을 위해 춤춰요. 그게 진짜 춤이니까.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배성기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중환자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주인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 춤추겠다고. 발표의 당일 소극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강생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죠. 무대 옆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배성기를 위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였죠. 다른 수강생들의 무대가 하나둘 끝나갔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고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죠. 드디어 주희의 차례가 왔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주희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이 주희만을 비췄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희는 눈을 감고 음악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첫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하늘을 향했죠. 그것은 기다림의 몸짓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견뎌온 시간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며 공간을 가로질렀죠. 그것은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굳어있던 삶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을. 음악이 고조되자 주희의 움직임도 커졌습니다. 온 무대를 사용하며 춤췄죠. 때로는 바닥에 무너지듯 내려앉았다가 때로는 날아오르듯 뛰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삶의 굴곡이었고 희망과 절망의 반복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은 무대 중앙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을 가슴에 모았죠. 그것은 자신을 안아주는 동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한 사람의 선언이었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죠.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정미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언니 최고였어요. 무대를 내려온 주인은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커튼콜을 했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나란히 서서 인사했죠. 그 순간 주인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춤을 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를. 공연이 끝난 후 여성이 주희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성기가 봤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선생님께 영상 전해드릴게요. 네, 그래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춤춰주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 한편에서는 작은 스크린으로 발표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배성기는 힘겹게 눈을 뜨고 주희의 춤을 봤죠.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드디어 진짜 춤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발표회가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한창이었죠. 주희는 여전히 학원에 다니며 춤을 췄습니다. 배성기의 자리는 젊은 강사가 대신했지만 수강생들은 모두 배성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배성기는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주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문안을 갔습니다. 갈 때마다 연습 영상을 보여드렸죠. 점점 늘고 있네요. 이제는 제가 가르칠 게 없을 정도예요. 배성기가 휠체어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여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죠. 선생님이 기초를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그런데 가을에 또 발표회가 있대요. 이번엔 시니어 무용 페스티벌이래요. 규모가 꽤 크다고 하던데 출전하세요. 꼭. 배성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희의 손을 잡았죠. 이번엔 제가 객석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관객으로서요. 주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배성기가 퇴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그 약속만으로도 힘이 났죠. 학원으로 돌아온 주인은 페스티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미숙과 듀엣을 하기로 했죠. 두 사람의 우정을 춤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언니, 우리 의상은 뭐로 할까요? 화려한 것보다는 단순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는 절제된 아름다움이 더 빛나니까요. 두 사람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새로운 강사도 성심껏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가끔씩 배성기가 그리웠습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와 섬세한 지도가 없어서 허전했죠. 9월이 되었습니다. 페스티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성기 선생님이 퇴원하신대요. 완치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대요. 수강생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주인은 특히 더 기뻤죠. 정말로 배성기가 객석에서 자신의 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퇴원 다음 날 배성기가 학원을 찾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예전의 품격은 여전했죠. 수강생들은 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잠시 들렀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고 싶어서요. 배성기는 수강생들의 연습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주희와 정미숙의 듀엣을 볼 때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 분의 조화가 완벽해요. 이대로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연습이 끝난 후 배성기는 주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배성기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브로치가 들어 있었죠. 작은 백조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수석 무용수가 되었을 때 받은 겁니다. 평생 간직했죠. 이제는 강주희 씨가 가지세요. 이렇게 귀한 걸 받을 수 없어요.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도 춤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주인은 브로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한 예술가의 일생이 담겨 있었죠. 페스티벌 당일 예술이전당 소극장은 많은 관객으로 붐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시니어 무용팀들이 각자의 무대를 준비했죠. 주희와 정미숙도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언니 떨려요? 아니요. 이상하게 편안해요. 그냥 우리가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주인은 거울을 보며 배성기가 준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작은 백조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죠. 드디어 두 사람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주인은 객석을 둘러봤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배성기를. 그 옆에는 그의 동거인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미소를 지으며 주위를 바라보고 있었죠.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었죠. 주희와 정미숙은 무대 양쪽 끝에서 시작했습니다. 각자 혼자인 시간을 표현했죠. 그리고 서서히 중앙으로 움직이며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춤은 만남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의지하고 때로는 독립적으로 움직였죠. 그것은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하되 구속하지 않고 의지하되 기대지 않는.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큰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뒤로 젖혀지며 서로를 믿고 의지했죠. 객석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 포즈에서 주인은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관객이 아닌 오직 배성기를 향해 있었죠. 그것은 감사의 인사였고 작별의 인사였으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인사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주희와 정미숙은 손을 잡고 인사했죠. 무대를 내려오며 주인은 객석의 배성기를 다시 봤습니다. 배성기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애쓰고 있었죠.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일어선 배성기는 두 손을 높이 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주인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무대라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추는 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리고 그 춤이 다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을. 시상식에서 주희와 정미숙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우정상이었죠. 트로피를 들고 무대에 선 주희는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상을 저희에게 춤을 가르쳐 주신 배성기 선생님께 바칩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여기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객석에서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배성기를 비췄죠. 배성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난 후 로비에서 주인은 배성기를 만났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완전한 무용수가 되었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로. 배성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강주혜 씨가 스스로 이뤄낸 겁니다. 저는 그저 문을 열어드렸을 뿐이죠.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그것은 선생과 제자의 포옹이면서 동시에 춤을 사랑하는 두 영혼의 포옹이었습니다. 페스티벌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주인은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집을 떠나 작은 해변 도시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정미숙과 다른 수강생들은 아쉬워했지만 주희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언니, 거기서도 춤 계속 추실 거죠? 당연하죠. 이제는 춤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며 주희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무용학원 전단지를 보고 망설이며 첫 발을 내딛던 날부터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이사하기 전날 주희는 배성기를 찾아갔습니다. 배성기는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죠. 거실에는 오래된 무용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무대 위에서 날아오르던 배성기의 모습이었죠.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니 좋은 선택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춤을 출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건강은 어떠신지. 배성기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살 의욕이 생긴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주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배성기가 주희의 손을 잡았죠.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르칠 수 있었고 당신 같은 제자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배성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유언을 미리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 말씀 마세요. 들어주세요. 제가 떠나면 당신을 만나 처음으로 무대 아래에서 행복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춤춰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죠. 일주일 후 주인은 작은 해변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낙지만 아늑한 집이었죠. 거실 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죠. 주인은 동네를 둘러보다가 작은 문화센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곳에서 무용교실을 열기로. 며칠 후 문화센터 게시판에 주희가 쓴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실버 무용교실 마이너스 인생은 언제나 춤출 수 있습니다. 첫 수업날 5명의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모두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었죠. 우리 나이에도 춤을 출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춤은 나이가 없어요. 우리도 춤춰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요.
주인은 배성기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해하던 할머니들도 점점 몸을 풀어갔습니다. 자, 이제 음악에 맞춰 움직여 볼까요? 편안하게 마음 가는 대로요. 주인은 배성기처럼 따뜻하고 인내심 있게 가르쳤습니다. 할머니들의 굳은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며 주인은 가르치는 기쁨을 알게 되었죠. 12월의 어느 날 주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숙이었죠. 언니, 배성기 선생님이. 주인은 다음 말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배성기에게 춤을 배운 제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죠. 주희도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배성기는 젊은 시절 무대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높이 뛰어오르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었죠. 가장 빛나던 순간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했나 봅니다. 배성기의 동거인이 주희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오셨군요. 성기가 마지막까지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주희 씨가 잘 지내는지, 춤은 계속 추는지,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나요? 당신을 만나 처음으로 무대 아래에서 행복했다고 그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주인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던 그 말을 지켜준 배성기가 고마웠죠. 장례가 끝나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배성기가 주희에게 남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와 편지가 들어 있었죠. 강주혜 씨에게. 이 음악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입니다. 언젠가 이 음악으로 춤을 춰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춤은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마이너스 배성기. 주인은 카세트 테이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 스승이 제자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해변 도시로 돌아온 주인은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한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배성기의 유골함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죠.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고 가서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왔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음악을 가져왔어요. 주인은 카세트 테이프의 음악을 디지털로 변환해 가져왔습니다.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죽음과 소녀였죠. 음악이 흐르자 주인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납골당의 작은 공간에서 주인은 혼자 왈츠를 췄습니다. 때로는 배성기가 함께 춤추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의 손이 등을 받쳐주고 그의 발이 스텝을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춤이 끝나면 주인은 유골함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무용교실 이야기, 할머니들이 조금씩 춤을 배워가는 이야기, 바다를 보며 혼자 연습하는 이야기. 선생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춤이 뭔지. 그건 움직임이 아니라 삶 그 자체더라고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모두 춤추고 있는 거예요. 어느 봄날 주위의 무용교실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가족들 앞에서 그동안 배운 춤을 선보였죠. 서툴지만 행복한 몸짓들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주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잊고 있던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주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배성기를 만나며 느꼈던 그 감정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죠. 저녁이 되어 모두가 돌아간 후 주인은 빈 연습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죠. 그리고 음악 없이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리듬이 되고 바람이 멜로디가 되었죠. 주희는 그 자연의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이제 주희에게 춤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숨쉬듯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었죠. 배성기가 떠났지만 그가 전해준 춤에 대한 사랑은 주희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끝난 사랑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으로. 춤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는 것처럼 주희는 오늘도 춤을 춥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